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경남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0 경남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회 주제 토론을 진행하게 된 교육정책연구소 강태경 연구사입니다. 원만한 토론과 편안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차 보고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말 차단막 등을 설치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참여분들을 위해 연구 주제에 대한 연차 보고의 자료집을 제작해서 경남교육 사이버 도서관의 연구 자료방에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연차 보고회에 온라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견이나 질문 등을 올려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 주제마다 5분씩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 토론이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초중 통합운영학교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와 두 번째 학교 공간혁신 사업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주제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초중 통합운영학교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를 하신 교육정책연구소 정연홍 책임연구원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연구 발표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초중 통합교육과정 매뉴얼 연구를 한 정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서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우리 경남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생소한 그러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사님 뭐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또 아시는 바 있습니까? 네. 통합운영학교는 뭐 학교급별로 뭐 예, 초등학교, 중학교, 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네네. 뭐 학교 설비부터 뭐 어떤 교육과정까지 함께 운영해서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학교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우, 역시 그 우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훌륭한 연구사답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해외나 국내 연구학교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중통합운영학교는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나 또는 뭐 관리 감독에 있어서 이제 교육지원청이 관리 감독 기관이라는 점, 또 학교 간의 발달 단계 이런 부분에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 앞으로 이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교로 점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 통합운영학교는 법 또는 제도, 또 대외 그 이제 교사들의 경험,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직원들이 좀 업무 부담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지원 방안이 육성책이 상당히 표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강화하고자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초중 통합 운영 학교 편성 운영 매뉴얼 개발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고요. 연구는 문헌 연구를 비롯해서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검토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한 번만에 이제 매뉴얼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현장의 요구 분석, 문헌 연구를 통한 그런 요구 분석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연구진들의 검토를 받고 다시 개정해서 다시 현장의 요구를 받고 또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고 이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뭐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면 우리 임연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통합운영학교는 현재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 급 간에 교육 과정의 통합 운영이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또 오명도 가지고 있고,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아주 낮다. 이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학교 정책도 보면 인구 대비해서 학교 신설 인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합운영학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에는 상당히 이제 과소 그 규모 인구를 가진 그런 지역에 통합운영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도시형 통합운영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통합운영학교의 통계를 살펴보면 초중을 비롯해서 중고 통합도 있을 것이고 초중고 통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110개 정도의 통합운영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99개였었는데 2020년도에 110개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수치죠. 그중에서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5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사님 우리 경남에는 그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네, 초중 통합학교로 뭐 3개 정도, 그리고 중고 통합학교로 또 한 3-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어우, 있습니다. 예. 올해 끝까지 합치면 이제 경남에도 초중 통합운영학교 3개가 됩니다. 2020년도까지는 2개였었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중통합운영학교가 1998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초중통합운영학교 숫자만 보면 이제 51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일 오른쪽에 그래프에 보시면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통합운영학교가 지금 이미 이제 설립 인가를 받은 그런 학교의 개수가 2023년도까지 이미 10개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서울만 해도 2030년도까지 10개를 더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의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2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교이죠. 근데 해외에서는 법제화 되어져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핀란드 이런 데서는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
통합운영학교처럼 운영되는 그런 학교를 일관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을 바꾸어서 법제화시키면서 이름을 의무교육학교라고 이렇게 명칭하였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교육개혁을 하여서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9년제 종합학교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핀란드에서의 어떤 교육적 성과, 바꾸고 나서의 교육적 성과를 보면은 뭐 OECD의 피사라고 하는 그런 학업 성취도 평가를 비롯해서 이 청소년 시민성이라든지 또는 뭐 대학 경쟁력이라든지 이 교육 경쟁력 모든 부분에서 국가 신뢰도를 비롯해 가지고 상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 화면에서 보시면 조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수학 부분은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이 핀란드보다 조금 앞선다 하는 걸 갖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중통합운영학교는 이 초중등 교육법 2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30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시행령 56조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체계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운영학교의 관리를 미래교육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래교육 차원에서 초중통합운영학교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에서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가 정도까지 이렇게 관장을 하지만 통합운영학교의 어떤 교육과정 부분은 교육과정과에서 초등 담당자와 중등 담당자가 똑같이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그러한 업무 분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아직 우리 경남에서는 학교 지원과에서 만 이제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학교의 지침들을 살펴보면 이 타 시도에서는 지침 안에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어떤 그 연구학교 지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의 교육과정 부분을 보면은 조금 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합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우리 선생님들부터 통합운영학교, 특히 초중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식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발달 단계의 차이가 나는데 무슨 통합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연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인지 영역, 정의 영역, 신체 영역, 진로 영역 모든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종합을 해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에서는 거의 발달 단계의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시사점을 보면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통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통합 교감이 따로 있습니다. 초등 교감, 중등 교감, 그리고 통합 교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코디네이터를 두어서 통합을 촉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법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통합 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다. 지침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했습니다. 초중통합운영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사항들도 수집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얻은 시사점은 뭐냐면 상당히
이 통합운영학교의 교직원들은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어져서 상당히 가중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설이 조금 부족할 뿐더러 또 통합운영의 교육과정 운영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소통 체계가 초중이 조금 이원화되어져서 조금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갖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업무에 좀 가중하다 보니까 이 교원들의 어떤 자발성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49개의 초중통합운영학교에 설문을 실시를 해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로부터서 이제 요구도를 파악을 했는데, 보리치 요구도라는 기법과 그리고 로커스 포커스라는 매트릭스 기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요구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원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초중통합운영학교가 특성을 살려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다지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초중등 교원 구성이 이원화되어져 있더라. 그런 응답이 많았고요. 그러면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통합을 운영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여건에서는 상당히 통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원 설문 결과를 뭐 요약을 해보면은 뭐 초중 상호 지원이나 위원회 통합, 업무 분장, 예산, 문서 대장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통합에 대해서 주저하는 건 같은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요구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해보니까 이제 조금 1순위가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해달라.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 매뉴얼이 개발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인사나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시기에 잘 맞추어서 해달라. 그리고 교육 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이었고, 또 로커스 포커스라는 기법으로 해보니까 우측 상단 부분이 1사 부분이죠. 여기에 모든 방금 보리치 요구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지침이나 매뉴얼 개발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원 설문조사의 결과를 개방형으로도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례를 많이 제시해 달라. 자발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해서 보니까 소통 노력이나 운영 사례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담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에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언에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도 분석 결과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매뉴얼 개발 전략으로는 그 현주라고 하는 연구자가 교육정책 매뉴얼 개발을 위한 9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 이거에 근거해서 매뉴얼을 개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토대를 해서 매뉴얼 시안을 갖다 개발했습니다. 총 4개 영역에서 18개 주제, 그리고 48페이지 분량을 개발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외부 전문가, 이 외부 전문가에는 타 시도에서 통합운영학교에 경험이 있는 4분,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이전에 통합운영학교에 근무 경험을 하셨던 전문직 2분, 이렇게 해서 매뉴얼 검토를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운영학교에 교육과정 담당과 관련되어진 담당자들 5분을 모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는 이제 평균 90점 이상을 받았고요. 조금 고쳐달라고 하는 것들은 가독성을 높여라. 그리고 필요성, 뭐 구성 체계를 조금 바꿔달라. 사례 제시하라.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매뉴얼을 수정을 해서 총 5개 영역에서 18개 주제 53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개발 내용을 요약을 갖다 이제 하면은 우선 조금 이제 구성원의 인식을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통합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조금 더 도교육청에서부터 조금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체계를 정비해 달라. 그리고 매뉴얼을 활용해서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법 제도적인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매뉴얼이라는 게 약간 지침의 성격이라서 네네. 연구하시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충분히 내용을 봐도 짐작이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는 안 계시지만 이번 주제에 관해 좋은 의견과 또 말씀을 해주실 온라인 패널 분들께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담당의 전재동 장학관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장학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초중 통합 교육 과정으로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금호 초중학교 최진호 교장 선생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교장 회의도 있다 했었는데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패널 한 분 한 분께 오늘 발표한 연구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본 연구와 관련해서 전재동 장학관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님 토론문 원고에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로서의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이 있던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연구 발표한 내용 저도 그 연구 보고서도 잘 읽었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용도 잘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떤 한 학교에 대한 어떤 관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의 어떤 관점에서 저는 이 통합교육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해외에 학교 시차를 이렇게 학교 견학을 가다 보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학교 가면 학교 안에 초중고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어울리고 생활하고 또 그 속에서 교육도 시키고 협력 배려심 등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이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직 연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연구가 이런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등 어떻게 보면 지금이 미래 교육을 위한 변곡점에 아마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다들 우리가 느끼지만 학령 인구가 급감함으로써 농촌 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교사 가원 문제 등이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미래에 계속 이렇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에 통합학교에 대한 문제는 미래 교육에서 지향해야 될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검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상남도에 보면 통합학교는 초중 통합학교가 현재는 2개 운영되고요. 올해 김해 진영 지역에 설립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 통합학교가
3개가 있어요. 진서중고등학교, 신등중고등학교, 서성중고등학교 있는데 본래 통합 운영의 의미보다는 그냥 같은 건물 정도 사용하고 학교장님이 한 분 있고 교육과정은 전혀 별도로 운영하는 이런 것이고, 또한 교원들의 어떤 호응도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이 통합 학교에 대한 철학 공유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도 말씀하셨는데, 교원 정보에 있어서 원하는 분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교사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관리자도 배치하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검토하면서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로 이제 생각이 많지만, 저는 한 2가지 정도 의견을 끝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아까 그 발표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통합교육은 미래교육의 운영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통합학교 관계자 협의회도 좀 개최될 필요성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통합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통합학교의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인센티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제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통합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 또 그 인센티브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사의 어떤 자발성, 그리고 교육과정에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교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사무행정원을 보충한다든지의 어떤 이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어쨌든 이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미래에 대비한 교육 과정이고, 또 학사 운영이라고 우리가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초중 통합학교는 그냥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번 실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학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교원으로서 자신의 어떤 교육적 소신을 펼쳐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 과정에 관련된 조금 자율권을 확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연구한다면 틀림없이 미래 교육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행복학교 운영에서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통합학교에 대해서 실질적 연구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을 해주셔서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합운영학교가 이제 미래 교육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보다 적극적인 어떤 교원들의 자발성이 요구되어야 된다는 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진호 교장 선생님, 현재 통합교육 과정으로 직접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본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중 통합학교 통합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하여 올해 통합학교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과 또 교직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매뉴얼에 강조하고 있는 통합교육과정을 알차게 계획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직원들끼리 또는 초등과 중등 교사 간의 열린 마음이 없이는 공통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설 사용의 편리함, 또 동료들 간의 이해, 관리자와 교직원 간의 소통 등이 동반되어야 통합학교에서 같이 추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방법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통합학교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만 늘어난다면 통합으로 얻는 장점을 찾고 만들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 매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학교를 새로 계획하고 만들 때는 건물을 짓기 위한 그 행정적인 분야 말고도 학사 운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기초 단계부터 제대로 쌓아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1년간 제가 운영하면서 나온 몇 가지 의견을 정리해 보면은 통합운영학교의 물적, 인적, 인프라 활용 방안인데, 통합학교의 기대 효과로 관리의 효율성, 예산 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소규모 농어촌 통합학교나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서 지은 도시형 통합학교에서는 충분히 기대되는 효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에는 통합학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간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육관과 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설 투자 비용 절감에는 효과적이나 실제로 활용을 해보니 체육 수업 시간도 제한이 되고 이로 인한 초중 교사 간 갈등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소도 규모가 작아서 현재 완성 학급이 아니다 보니 일과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학급이 더 증가하고 또 완성 학급이 되면 제 시간 내에 급식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라도 추가로 초중학교를 분리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급식소와 체육관을 짓기 위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 사서, 전문 상담사의 업무 통합이나 공동 활용으로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에 맞는 공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 통합학교를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겸임 발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학교 행정실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합운영학교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학교 회계는 통합운영의 기본 원칙이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분리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금호초중은 단일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용상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통합계약의 범위, 세무관리 운영의 혼란, 통합관리의 효용성에 대한 혼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통합학교의 교직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면은 본교도 지금 올해 나급지에서 2021년도부터 가급지로 조정이 되었으며, 이런 급지 조정이 선생님들의 인사이동 시 큰 의미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본교에도 전부를 희망한 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통합 운영에 관해 관심이 있고 능이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려면은 통합학교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한 가산점 부여나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보면 통합학교만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 독립성을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초중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원의 겸임 발령을 통해 학교 급 간에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합교육과정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제대로 시행해보진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통합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교도 그런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올해에도 학교 운영위원회의 통합, 연계성을 가진 교육 목표와 특색 교육 활동 마련,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공동 연수를 통해 하나씩 같이 수행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마음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도시형 통합학교를 더 늘리려면 공간이 부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통합학교가 가진 장점을 살린 새로운 교육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하며 상급기관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다 보니 직접 보시는 문제점 그리고 예. 또 요구 사항들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바라본 연구에 대한 패널 분들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한번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뭐 발표자에게도 좋고 그리고 이제 패널 상호분들까지 서로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이제 자유 토론의 문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네, 장학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금호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한 가지만 네. 묻겠습니다. 그 금호 초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하는 뭐 교육과정, 뭐 학과적인 거나 행사적인 거나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학교가 올해 개교를 3월에 했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5월 중순에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학교이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부딪히게 되면은 뭐 어떤 폭력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걱정이 제일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많이 하였고, 예, 어, 저희 학교에서는 개학식이라든지 지금 우리 방학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중학교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면 초중이 같이 나가게 지금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 과정을 아직까지 같이 뭐 맞추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중학교에서 이번에 방학하기 바로 전에 자유학기 발표회를 했습니다. 자유학기 발표회를 하고 나서 그 발표하고 전시회를 한 것을 모든 초등학생들이 반별로 돌아가서 관람을 다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나는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까 미리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일단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교육과정 부분에서도 연계를 할 부분들을 쌤들끼리 의논하지만은 지금 워낙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에 아직까지 여건이 지금 잘 조성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혹시 또 뭐 상호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네네. 지금 우리 특색 활동이라든지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 학교는 교과를 올해 만들 때 초중학교 통합 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같이 부를 수 있게 이제 교과를 만들고 대신에 이제 지금 우리 방송실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들어가는 우리 뭐랍니까 교과 가사에 나오는 배경 화면들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활동한 내용들을 넣어서 지금 교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또 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예, 예, 박사님 교장 부탁드립니다. 선생님한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개교도 늦고 또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실천을 하기 상당히 힘들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 한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교육 과정, 나름대로 이제 통합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내년에 또 중점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통합을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분야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과정에서 통합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쌤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아리 활동이 제일 같이 하기가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어떤 악기를 다룬다고 하면은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 졸업을 해서 중학교 가서도 계속 이제 연계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인데 그런 부분들도 전에 우리 양산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100% 들어가지 못해요.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우리 초등학생 중에 2명만 지금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됐는데 실제로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연계성을 사실은 금호, 초, 중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학부모들이 우려가 조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관계된 것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면서도 뭐 어떤 부분을 한번 연계해가지고 교육과정을 한번 짜보자고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직 너무 여건이 지금 안 좋으니까 같이 모여서 뭘 한번 해보자는 그런 자리를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상호 이제 활발한 이제 말씀 나눠주셨는데,
오늘 많은 경남 교육 가족들께서 온라인으로 시청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청 참여자분들 중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해당되시는 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 살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김모님께서 의견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초중통합학교가 있어서 방문을 직접 해보셨는데 건물 자체가 이제 양쪽이 따로 쓰고 있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통합학교를 위한 교원 양성은 뭐 어떻게 되어야 할지 혹시 이제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먼저 이제 말씀하셨던 뭐 건물이 유원화되어 있고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경남에 있어서 통합학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경기도 교육청이나 타 교육청에서는 좀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학교를 위한 지원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런 차원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이제 연구정보원과 교육청이 이런 어떤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협의회를 한 번쯤 서로 가지는 것도 이렇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 다른 현재 통합학교들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것부터 사실은 우리 경남은 걸음마 단계라 하지만 걸음마 이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또 두 번째 그 말씀하셨던 이 교원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그 국가교육회의가 지금 교육부 산하에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원 자격증을 줄 때 통합교원 자격증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원은 중등학교 교원이 국어라는 어떤 교과목을 우리가 갖고도 있으면서 일정 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또는 뭐 1학년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초등학교 교육대학교에 졸업하시는 선생님이 중학교 한 1학년 그러니까 대개 연계되는 게 초등 6 그다음에 중등 뭐 중학교 1학년 중고등학교 연계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교육회의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어쩌면은 그런 연구들이 올해 21년도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최준호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모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학교 급별 학생들의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이제 빈번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큰 거 한 가지가 지금 같이 활동하는 공간이 지금 급식소와 체육관입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지금 다 따로 활용을 하고 수업도 다 따로 하게 돼 있는데 체육관을 같이 쓰게 되는데 보통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정식은 이제 체육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니까 거의 체육관을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초등도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 반을 데리고 와서 수업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체육관은 하나고 수업은 초등은 40분, 중등은 또 45분이니까 항상 가서 보면 다른 반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예를 들어 중학교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먼저 들어서 막 뛰거나 장난치면은 중학교 체육 수업에 방해가 되고 서로가 굉장히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 안배를 지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제일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체육관이나 급식소가 그것도 사실은 좀 따로 쓸 수 있게 요즘은 뭐 코로나 이것도 아니라도 우리 그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여름엔 덥다고 겨울엔 춥다고 운동장에 잘 안 나가고 거의 체육관 수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부터 통합학교를 짓는다 하면 아예 좀 규모를 좀 더 크게 지어서 뭐 두 반, 세 반이 들어가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조금 더 그래줬으면 좋은데 일반 체육관 크기가 딱 되니까 그걸 또 쪼개서 쓰니까 굉장히 조금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말고는 지금 뭐 시청각실을 같이 쓴다든지 뭐 다른 부분을 같이 쓰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서로가 뭐 시간 나누어 가지고 이랬으면은 큰 상관이 없을 거고요. 사실 제가 우리 학교 초중 통합을 하면서 들어와서 보니까 도서관을 지금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감쌤들끼리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우리 초중 도서관을 같이 하나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에 사스가 오더라도 통합으로 사스교사가 그걸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도서관도 따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3층은 초등 도서관, 4층은 중등 도서관으로 결국은 분리를 해버렸어요. 좀 그런 부분들도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학부형들이나 쌤들이나 아직까지 마음 열기가 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초중 통합운영학교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에 대한 주제 토론을 해보았는데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과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정책연구가 한 권의 어떤 보고서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실제 교육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마도 오늘 자리하신 패널 분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장학관님 반가웠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박사님 혹시 옹해야라는 민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보리타작하는 민요죠. 네, 아이고 어느 지방까지 뭐, 잘 제가 알고 계시네요. 선창을 할까요? 아닙니다. 네, 매기고 받는 그런 형식의 어떤 신명나는 민요인데 오늘 우리가 토론할 두 번째 주제를 이 신명나는 민요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두 번째 토론 학교 공간 혁신 사업 평가 지표 개발 주제 토론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선생님도 옹해야 학생들도 옹해야 힘을 합쳐 옹해야 공간 혁신 옹해야 에에에에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학부모도 옹해야 지역민도 옹해야 모두 함께 옹해야 공간 혁신 옹해야 에에에에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공간 혁신 옹해야 실현하니 옹해야 학교 혁신 옹해야 대박나네 옹해야 에에에에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노후시설 옹해야 공간 혁신 옹해야 코로나도 옹해야 박살낸다 옹해야 에에에에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학습 공간 옹해야 휴식 공간 옹해야 학생 인권 옹해야 살아있네 옹해야 에에에에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잘도 한다 옹해야 소통하고 옹해야 참여하는 옹해야 학교 문화 옹해야 싹이 튼다 옹해야
네, 신명나는 미녀로 두 번째 주제 토론 의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토론은 학교 공간혁신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에 대한 주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공간혁신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하신 우리 교육정책연구소 이희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먼저 연구 발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공간혁신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한 파견교사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연구 보고서는 그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런 순서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연구 내용을 많은 분들께 나누는 자리라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해결하고 싶었던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연구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연구에서 밝히고 싶었던 질문은 왜 학교 공간을 혁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학교 시설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과 무엇이 학교 공간 혁신은 달라서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조명받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삼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학교 공간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소위 베이비붐 시대가 열리면서 학교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다급하게 신설학교의 증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것이 표준설계도입니다. 모든 학교를 똑같은 설계도에 대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표준 설계도는 복도의 일반향 쪽으로 다 교실을 배치하고 난 후 나머지 공간을 모두 운동장으로 배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교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교실과 운동장 말고 좀 더 다양한 시설들이 학교에 필요하다라는 시설의 복합화의 요구가 있었고 이때 무용실이라던가 체육관 같은 시설들이 학교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수준별 교육, 또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 같은 것들이 강조되면서 도서관, 컴퓨터실 등 학생들이 체험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학교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교에 교과 교실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이동 동선이 학교 공간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수업이 아닐 때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학생 자치 공간이라던가 홈베이스 교실에 대한 고민들도 생겼습니다. 즉 교육 정책과 교육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 공간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안타깝게도 과거와 현재의 교실을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육은 똑같은 동일성, 그다음에 선생님 한 분이 교실에 앞에 서서 나머지 학생들을 모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자리가 늘 구분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교육, 미래의 교육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고 학생 간의 소통, 배움에서의 통합적인 모습들을 지향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공간, 학교 교육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 공간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교 공간 혁신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대적 구조를 바꾸는 학교 공간 조직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제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 공간 혁신의 의미이고요. 또 그와 연결되어서 공간 자체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현해낼 수 있어서 토론과 토의, 그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표현을 더 촉구할 수 있고 촉진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 공간이 변모해 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학생 중심의 학습 공간 조성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에 대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업 방법,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따라서 공간이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민첩한 학교 공간.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교육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밝히고 싶었던 질문은 학교 공간 혁신 좋은데 근데 꼭 사용자가 참여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따라오는 말이 사용자 참여 설계입니다.
먼저 교육적 면에서 왜 사용자가 학교 공간 혁신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 그다음에 핵심 개념 중심 이런 교육과정 개정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에 좀 더 적합할 수 있는 다변화된 공간,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을 존중하고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를 바라보고 사용자가 자신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공간 주권의 향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 주권은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의 권리자, 주권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공간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사용하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이자 또한 실제로 공간 혁신의 효과에 있어서도 여러 연구에서 학생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이 공간 활용도를 실제로 더 높이고 다양한 공간 혁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이라는 면들을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국내외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공간 혁신된 학교에서는 광장이라고 불리는 큰 규모의 다목적 공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공간은 예전에 강당하고도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강당은 다른 건물에 있었고 학생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야 했던 반면 다목적 공간은 학생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공간에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모여 대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 그다음에 공동구역으로 거리, 그러니까 좀 전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공간이 직사각형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되고 만들어지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례에서 공간을 조합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가변형 벽과 그 유리벽으로 보이는 것이 폴딩 도어입니다. 양쪽을, 그러니까 두 면을 다 열 수 있는 교실이에요. 그래서 교실 공간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상황과 교육 활동과 학습자의 다양성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신발장과 놀이 공간을 합쳐서 여러 기능을 동시에 한 공간에 부여한 모습입니다. 공간을 복합화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공간에 넣어서 공간이 살아 숨쉬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학생들의 키나 아니면 활동의 범주, 사용의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의도를 넣어서 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학교 공간의 혁신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맥락에서 유니버설 디자인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니버설 디자인을 장애 또는 특수교육의 맥락에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장애가 사실 되게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눈이 조금 더 나쁘고 이런 스펙트럼 장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 공간을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갈수록 더 강조되어 될 것 같고요. 생태성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자연 생태계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자연 생태계와 학생의 삶을 학교가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학교의 생태성을 강조하는 학교 공간의 혁신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론적 배경을 두고 학교 공간의 혁신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개발 원칙을 공유하자면요. 목표는 사용자가 학교 공간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평가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점을 둔 것은 사실 평가 지표라는 것이 오해되거나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명확하게 서술하고자 하였고 모든 사용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보호자 모든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발 방향에 있어서 점수를 부여해서 서열화를 초래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또 법규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별도의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개방형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촉진자분들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분들 70여 분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면담을 실시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잠정 지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2단계로 경남형 공간혁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 33분에게 델파이 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델파이 조사는 특정 안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설문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 합의를 이루어가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최종 지표들을 연구진들이 함께 공동 수기를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진행된 걸 잠깐 짧게 소개하자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잠정 지표였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학생을 위한 대안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그 델파이 조사 참여자분들에게 여쭈었는데, 얻은 동의의 수준이 CVR이라는 값으로 측정하였는데 0.16에 불과했습니다. 연구 맨 처음에 세팅을 할 때 0.35 이상일 때 내용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저희가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서술로 수집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안으로 수정해 다시 여쭈었고 0.65라는 내용 타당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학교 공간 혁신 수업이 교과 영역,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이 적절히 연계되었는가. 0.74는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의견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재량권인데 학교 혁신사업 평가 지표에서 이런 부분을 교과랑 비교과 둘 다 넣어야 된다.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연구진들이 이 말은 굉장히 지지하고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오른쪽처럼 학교 교육과정 전체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거라 수정했을 때 전원이 지지하여서 1.00이라는 CBR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잠정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수정해가는 방식으로 최종 40개의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사용자 참여, 교육과정 연계, 촉진자 참여, 지역사회 연계, 결과 및 관리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40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표들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학교 교육과정과 또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이 예, 아니요라는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나 점수화되는 평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연구자의 관점과 개발 원칙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면 좋겠는가에 대한 간단한 예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평가 지표 활용의 예는 PBL, 그러니까 문제 기반 학습 포맷을 빌려와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학교 공간 활용을 직접 평가해 보게 하고 우리 학교 공간 혁신을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면 좋을지를 함께 토의하고 토론해서 정하는 과정을 1단계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수업이 끝나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학교 공간 만들기를 공간 혁신의 목표로 세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 그 다음에 지금은 어려운 것, 고민되는 것, 추가하고 싶은 것 등의 범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지표들을 분류해보는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는가라는 지표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이것은 조금 고민이 된다. 우리가 좀 더 논의해보자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였는가라는 지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왼쪽 칸인 이루어져야 할 것에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사하거나 다시 재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학교만의 새로 분류하고 추가하고 빼어서 우리 학교만의 지표를 정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획 단계의 지표 활용의 예를 제시하였고요. 평가 단계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단위 인권 영향 평가의 포맷을 착안하여서 제안하였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공간 혁신 수업에 동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 이어서 논의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주에서 학생들과 함께 인권 영향 평가를 진행할 때 회복적 생활 교육의 서클 대화를 통해서
그 인권 영향 평가를 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질문이나 또는 회의록을 정리하는 방식의 가이드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만약에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짚어볼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였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더 설명하는 것들. 그럼에도 종합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혁신 사업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는 특별하게 또 다른 공간과 달리 교직원과 학생이 정기적으로 모두 교체되고 다시 완전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음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그 구성원들이 이걸 참고해서 그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필요성에 맞게 다시 공간을 혁신하는, 그래서 학교 공간 혁신의 지속성을 위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주표의 활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와들의 협업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간 혁신은 교육과정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교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전문가들과 협업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고 교육청에서의 지원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우려 또는 학생에 대한 신뢰의 부족 이런 부분들도 제고되어야 되고 평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거나 이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정량화해서 활용하는 등등의 개념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설정해서 정책이 실제로 사용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추진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제언을 마지막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네. 들었습니다. 지표를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연구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어떤 뜻깊은 연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제에 관해서 또 좋은 의견과 말씀을 주실 패널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교육청의 교육혁신추진단 공간혁신 담당의 김윤수 주무관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교육과정에 펼치시고 계시는 제석초등학교 이종국 교장선생님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패널 한 분 한 분께 오늘 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하여 김윤수 주무관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토론문 원고를 봤는데 거기에 학교 공간 혁신은 유행이 아닌 기본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관점에서 본 이번 연구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너무 고생하신 것 같고요. 일단 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2019년에 이제 도입되어서 2020년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정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사업인 만큼 또 이제 평가 또한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좀 지표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공간혁신 사업은 과정을 중시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해서 해야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간 재구조화라는 좀 물리적 결과를 좀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평가 지표는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참여라는 기반으로 4개의 영역별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고 또 영역별로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에 평가 지표 활용 방안에서 제시해 주신 학교 수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그 평가 지표 만들기 사례안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과정을 중시하는 공간혁신 사업은 혁신되는 공간의 목표 이미지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성한 토론문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토론문 작성은 이제 교육부가 제시하는 이제 공간혁신 사업의 목표 세 가지를 이제 중점으로 제가 이제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에선 뭐 첫 번째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이고, 두 번째는 교육 과정과 연계된 사용자 참여 설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개방 및 공유 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간혁신 사업에서 할 때 좀 각각 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중요하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이제 학습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이제 교실이라는 고정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학습 공간의 좀 광범위화를 위해서 이러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인데요. 많이들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하면 사용자의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이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좀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그것을 협의하고 합의해서 최선의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설문조사나 뭐 앙케이트 조사 같은 아니면 공청회 이런 이제 참여 정도가 아니라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설계에 직접 반영되는 조금 더 밀접한 참여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협의, 어떤 의견을 내서 협의하고 또 그것을 가장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그래서 결과로 가져가는 그것이 사용자 참여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개방 및 공유입니다. 사실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학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학생들의. 그리고 또 이제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 그리고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앞으로 많은 학교에 유휴 부지나 건물 그리고 공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축소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학교 내 마을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처음 시작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은 사실은 물리적인 접근, 즉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동선을 분리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를 개방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누가 유지를 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함께 지원되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개방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부터 약 5년 동안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신 시설이나 스마트라는 아니면 그린이라는 최신 시설이나 최신 설비가 아닌 정말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오래 사용하는 그런 좀 가치를 담은 학교가 되길, 그런 장소가 되길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년간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해 오신 우리 주무관님의 어떤 학교 공간혁신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국 교장 선생님, 토론문에서 이제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과 의견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실제 학교 공간 혁신과 관련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번 연구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공간이라는 주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이제 학교 공간 혁신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질 높은 이런 연구를 해주신 우리 연구자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그런 미래교육 역량을 또 준비하고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 미래형 학교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시점에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교육혁신은 그 미래교육 대응, 그리고 민주시민 육성, 그다음 마을 공동체 실현이라는 이런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학교 현장은 지금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어떤 충분한 연구가 또 선행되지 않았고, 공간 혁신에 대한 또 어려움도 좀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연구나 이런 사례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과정에서 학교 사용자가 공간 혁신의 과정과 절차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 혁신 사업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를 저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먼저 연구자는 그 이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학교 사용자가 학교 공간 혁신의 과정과 결과를 그런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참여나 그다음에 교육과정 연계, 촉진자 참여,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결과 및 관리라는 5개 영역에 이제 40개의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몇 가지의 어떤 생각과 질문을 좀 공유를 해보면, 이제 학생이 공간 설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런 사용자 참여 설계를 강조하면서 14개의 지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어떤 과정이 시설 사업에 사용자의 의견을 어떤 수렴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인 촉진자와 실제 학교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 함께 공간을 바꾸어가는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이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 공간에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게 수업과 연계되어서 학생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간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공간혁신 지표에서 보면 결과 및 관리 이런 영역은 학교 공간 혁신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이제 그 미래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 때 미래 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좀 가변성이나 또 다양성, 그런 미래 주도성에 대한 지표 내용과 실제적인 운영적 측면에서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운영 관리라는 지표 구성으로 접근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특히 이제 학습 공간은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학습 공간의 운영과 관리는 결국은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교육과정과 그 연계에 대한 지표가 3개가 조금 다소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공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으로 공간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과 학습 콘텐츠, 또 실제 운영을 위한 그런 지원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그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가 없거나 또 운영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간 설계의 처음 의도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께서 그 활용 방안에서 제안한 우리 학교 공간혁신 평가 지표 만들기 프로그램은 우리가 공간혁신의 필요성을 좀 의논하고 공간혁신의 목표를 세운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이제 함께 공간혁신 사업 평가 지표를 의논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결국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사용자 참여 보장 차원에서 실제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 혁신의 질을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이제 보다 심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모색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표를 수업과 연결해서 활용한다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이러한 제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제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공간 혁신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공정 관리를 이렇게 이제 보통은 학교가 개학 전에 마무리 이렇게 잡다 보니까 모든 설계대로 이제 방학 중에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실제 예정대로 이제 발주 과정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면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는데, 실제로 설계하고 시공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러한 다양한 디자인들을 구현하는 데가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공사 시기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대규모 좀 과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이 수업에 좀 활용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적인 관점으로 공간의 변화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제 학교 공간 혁신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생각이나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준비해드린 시간보다 상당히 더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약을 드려서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두 분 패널들의 말씀들을 이제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구자에게도 좋고 또 상호 패널 분들끼리 또 서로 질의하셔가지고 뭐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어느 분께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실까요? 네, 김윤수 주무관님, 네. 네. 좀 전에 이제 재석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저희 이제 사업 추진 시 고려돼야 할 점들을 많이 이제 제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굉장히 촉박한 시기로 정말 너무 아쉽다는 의견이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혁신 사업이 아직은 이제 지금 방학 중에 거의 다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설계가 마무리될 쯤에 이제 학생,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들 대상으로 조금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셨고요. 특히 학생들의 생각과 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고 뭔가 추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너무 이제 급박한 사업 진행, 그리고 또 이제 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간들이 딱딱 정해져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교육혁신 추진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 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촉진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게 거의 6월에서 7월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제 공모를 마치고 심사가 이제 어저께 끝났고요. 영역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이제 촉진자 운영안과
또한 이제 촉진자 연수, 매칭들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데 중복이 없게끔, 그리고 또 촉진자라는 전문가가 그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또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사용자 참여라는 그 설계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시기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의 공사다 보니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까지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고 좀 사업 담당자로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아까 이종국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윤수 주무관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더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온라인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경남의 공간혁신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학교 공간혁신의 촉진자로 참여하고 계신지요? 촉진자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김윤수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남의 촉진자 인력풀은 작년 5월에 인력풀을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그때 약 90명의 이제 건축 관련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건축교육 전문가들이 이제 지원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냥 이제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학교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촉진자라는 이런 조금 처음 도입되는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한 60명 정도의 촉진자 인력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연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했고요. 그중 대부분의 이제 촉진자 분들은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80%가 건축사이십니다. 예. 그리고 약 한 10% 정도가 건축교육 전문가, 대학이나 이제 현장에서 건축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약 한 10% 정도가 이제 인테리어나 실내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뭐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교사 선생님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이어서 약간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아마 네. 김윤수 주무관님은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그 촉진자님들을 위촉하고 또 연수하는 과정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촉진자가 매칭이 됐을 때 이제 운영하는 방법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주로 이제 촉진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의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촉진자가 이제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동등하게 협의해가면서 이제 하는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학교마다 장단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학교 현장에 촉진자가 오면 그 운영팀하고 이렇게 자주 미팅을 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협의하고 난 후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그러한 프로젝트 속에 이제 촉진자가 어느 단계에서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실제 장면에서 이제 촉진자가 들어와서 학생들이 의견을 내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건축가적인 시각에서 이제 재해석해 주고, 또 선생님은 아까 우리 김윤수 주무관님이 이제 실제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교육적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면 그러한 것들이 합의하에 이제 공간 어떤 설계들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시공 이후가 상당히 중요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자와 시공자와 우리 학생들 대표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번의 이제 그런 협의도 하고, 또 막상 그 상상했던 것하고 막상 해보면 또 현장에 괴리감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이제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촉진자분들을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토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학교 공간혁신 사업 평가 지표 개발 연구에 대한 주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소중하고 또 귀중한 의견, 말씀 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과 말씀들은 우리 경남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개선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자리하신 패널분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3일차 연차 보고의 자유토론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이죠. 1월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남형 돌봄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그리고 경남형 회복적 모델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제 토론이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년 경남교육정책연구 연차보고의 2일차 자유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